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현대인들은 끊임없는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끝없는 업무,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 경제적 압박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연치유법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출퇴근을 반복하는 김민수 씨는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뜹니다. 시계바늘을 재촉하며 서둘러 씻고 아침을 챙길 시간도 없이 집을 나서는 그는 한숨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해서도 쉴 틈 없이 업무에 매달려야 했고 자꾸만 쌓이는 일들에 지쳐만 갔습니다. 퇴근 후에도 온전한 휴식을 누리기는 어려웠고 스트레스는 점점 그를 압박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에게서 자연치유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다는 이야기에 민수 씨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주말을 맞아 그는 가까운 산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원한 바람과 푸르른 나뭇잎으로 가득한 숲길을 걸으면서 민수 씨는 처음으로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늘 아래 앉아 명상을 하고 조용히 눈을 감으며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소리, 바람의 일렁이는 나뭇잎 소리가 마치 심신을 정화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자연치유법의 또 다른 방법으로 그는 집에서 식물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화분에 심은 허브는 환한 햇살 아래에서 힘차게 자라났고 그 향기로운 냄새는 그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허브 잎을 만지면서 자연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내어 호숫가를 걸으며 청명한 하늘과 넘실거리는 물결을 감상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의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덜어주었고 일상생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연치유법을 만끽한 후 김민수 씨는 업무에서 오는 부담을 덜어내고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기적으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의 몸과 마음을 놀랍도록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자연치유법을 권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생활 속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에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다. 학창 시절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마다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파오는 것이 일상이었다. 대학에 들어가면 좀 나아질 줄 알았지만 거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 나를 보고 어머니는 너도 언젠가 내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오래된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내가 가진 습관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가장 먼저 고치기로 한 것은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었다. 사실 아침형 인간이 아닌 내가 일찍 일어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일찍 일어나 30분 정도의 여유를 가지게 되면서 하루를 차분히 준비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하루 종일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다. 아침 시간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은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다. 특히 아침 공기에 신선함과 조용한 거리를 걸으며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식습관을 바로 잡는 것이었다. 평소 과식하거나 불규칙하게 식사하던 나에게 있어서 균형 잡힌 식단은 꽤나 큰 변화였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충분한 물을 섭취하고 특히 매일 저녁 자기 전에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다. 또한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나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독서를 하거나 가끔은 좋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일기를 쓰기도 했다. 이를 통해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었고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상법이었다. 주말에는 무조건 나가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법도 배웠다. 친구들과의 만남, 새로운 취미생활, 가벼운 운동 등으로 평소에 쌓였던 피로를 풀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과 더욱 깊은 유대감을 쌓으면서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위안을 얻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영향을 준 변화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한 것이다.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며 스스로를 다독였고 그 결과로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지만 점차 내 삶의 일부가 되어갔다. 이러한 변화들은 나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물론 완벽하게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나는 보다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다. 때로는 주변의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찾고 나만의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세 번째 이야기. 조용한 마을에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도시에서의 바쁜 삶을 접고 자연이 가득한 이곳에서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했다. 첫날부터 그는 자연 속에서 자신을 되찾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를 품고 전원 생활의 길로 들어섰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다. 도시에서의 급박한 삶에서 벗어난 것은 맞지만 마음속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민수는 여전히 도시 생활의 잔재로 인해 마음의 짐을 안고 있었다. 그가 선택한 마을은 푸르른 산과 맑은 강물이 흐르는 곳이었다. 이런 환경은 그에게 안정을 줬지만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을 산책하던 중 민수는 한 노인을 만나게 되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그곳에서 유명한 명상가였고 지역 주민들에게 호흡법을 가르쳐주며 심신의 안정을 얻게 도왔다. 노인은 민수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젊은이,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싶다면 자연이 주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게나. 민수는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다스릴 방법을 찾고 싶었기에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다음 날부터 민수는 노인을 따라 명상과 호흡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노인은 민수에게 기본적인 명상법을 알려주며 심호흡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먼저 숨을 깊이 들이마시게. 그러고 나서 천천히 내뱉어라. 이 순간 내가 내쉬는 모든 숨은 내 마음속 부담 그 자체야. 민수는 어느새 깊이 매료되어 있었고 꾸준히 매일 아침이면 노인을 찾아와 호흡법을 연습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수의 마음은 점차 가벼워졌고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했던 그는 다시 숙면에 들기 시작했다. 호흡법은 단순한 숨쉬기 이상의 의미를 가졌으며 명상은 그를 새로운 경지에 들게 했다. 명상을 통해 민수는 자신을 찾고 내면의 평화를 이룰 수 있었다. 몇 달 후 민수는 그 마을의 명상 모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고 자신이 배운 명상과 호흡법을 다른 이들에게 전수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깨달았다. 단순한 호흡과 명상이 신체와 마음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명상과 호흡법의 중요성을 알리며 그 실천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민수는 이렇게 말했다. 명상과 호흡법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심신에 내재된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진정한 나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다리입니다. 스트레스 속에서도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죠. 그 후로도 민수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명상과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하며 각자의 마음속 평화를 찾는 여행을 계속했다. 어느 날 하늘이 청명하게 펼쳐진 날, 민수는 바람이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큰 평온함을 느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가 찾던 것은 밖에 있지 않았으며 항상 자기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는 사람들이 자주 병에 걸려 고생을 하는 곳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갈수록 약해지는 면역력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마을의 가장 현명한 노인은 건강의 비밀을 찾아야 환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먼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노인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지혜와 정보를 모았다. 그는 각 지역의 음식을 맛보고 그들의 건강 비결을 연구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돌아다닌 끝에 노인은 드디어 면역력을 높이는 슈퍼푸드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 첫 번째 슈퍼푸드는 마늘이었다. 마늘은 그 자체로 항생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 있어 인체의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었다. 실제로 마늘을 많이 먹는 지역에서는 감기나 다른 감염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적었다. 노인은 이 마늘을 마을로 가져왔다. 두 번째로 찾은 슈퍼푸드는 강황이었다. 강황 속의 커큐민은 항염 증상이 있어 몸속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성분으로 유명했다. 노인은 강황을 사용하는 인도의 전통 요리를 배우며 그 비밀을 안고 돌아왔다. 세 번째로 노인이 주목한 것은 고구마였다. 고구마는 비타민 A가 풍부한 식재료로 인체의 방어막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그 효능을 잘 알고 있는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고구마를 얻어왔다. 마지막으로 노인은 녹차를 발견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면역 세포의 손상을 막고
더욱 강한 면역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 오랜 시간 동안 슈퍼푸드를 찾아다닌 노인은 마을로 돌아오자 그가 발견한 이 식재료들을 주민들에게 전수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식단에 마늘, 강황, 고구마, 녹차를 추가하여 섭취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예전보다 병에 걸리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마을에는 웃음이 넘쳤다. 그때부터 이 마을은 면역력을 강화하려는 사람들에게 꼭 방문해야 할 곳으로 유명해졌다. 이렇게 면역력을 높이는 슈퍼푸드들은 마을 사람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키고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비밀을 간직한 노인의 지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전해질 것이었다. 5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아침, 해가 수평선 너머로 서서히 떠오르며 세상을 밝히기 시작했다. 방 안으로 비치는 부드러운 햇살과 함께 나는 매일의 습관처럼 명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분주한 도시 생활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내가 매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었다. 명상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고 집중을 방해하는 소리들도 사방에 퍼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마음을 가라앉히기로 했다. 촛불의 불꽃을 바라보듯이 내 마음속의 혼란도 자연스럽게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자 점차 내 숨결의 리듬이 다시 균일해졌고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평온함이 가슴속 깊이 스며드는 듯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걱정과 불안함이 내 몸을 떠나고 평화로운 고요함이 그 자리를 채웠다. 이윽고 나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마치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있는 새가 된 듯했다. 그 순간 나는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느꼈다. 명상은 마치 나 자신과의 대화를 이루는 시간이었다. 지나간 과거의 일을 용서하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해주었다. 또한 현재의 나, 즉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복잡해도 내가 마음속에서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결국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명상의 힘을 느낀 나는 매일 아침 시간의 일부를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서서히 명상은 내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 속에서 점차 나의 감정과 생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마치 바람 속에서 흔들리던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견고하게 서 있게 된 것처럼 나는 내 주변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명상의 효과에 국한되지 않았다. 보다 깊고 넓은 삶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되었고 멀게만 느껴졌던 평화는 나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명상으로 시작된 내 마음속 평화를 찾는 여행은 이제 막 시작이었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며 계속해서 걸어갈 것이었다.